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흡기 건강 지킴이 평강한의원 대구점 원장 임승엽이라고 합니다. 비염 치료 경력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비염 및 호흡기 질환을 치료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네요. 저도 놀랍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가 있나요? 평강한의원에서 진료한 지 1년쯤 되던 해에 만난 40대 초반 남성이 먼저 떠오르네요. 이분은 비염과 축농증으로 오래 고생해서 콧물 코막힘으로 냄새를 못 맡고 코 안에 물혹이 너무 커서 겉에서도 약간 만져질 정도였습니다. 천식으로 흡입제도 쓰고 있었고요. 다행히 3개월 치료 후에 비염과 축농증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냄새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혹의 크기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무엇보다 천식도 많이 호전이 돼서 더 이상 흡입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호흡기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중증의 폐질환으로 악화돼서 기관지 확장증으로 내원하신 60대 남성분이 떠오르는데요. 당시에 쌕쌕 거친 숨소리와 기침, 가래가 매우 심했고 가래에 피도 섞여 나오셨어요. 가래 색도 황색 및 약간 푸르스름했고요. 조금만 일을 해도 숨이 차다면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다행히 평강한의원에서 1년 넘게 치료하신 후에 기침은 거의 안 하셨고 가래도 소실되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숨찬 증상도 많이 호전되어서 등산도 자주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죽을 병은 아닌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비염, 도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비염은 코 속의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콧물이나 코막힘, 재채기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최근에 비염 환자가 많아진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환경의 영향이 크겠죠. 미세먼지, 꽃가루 및 각종 대기 환경 오염이 그 주범인 듯 합니다. 비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염은 시기에 따라서 급성 비염과 만성 비염으로 나눌 수 있고 형태에 따라서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위축성 비염, 건성 전비염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꽃가루, 진드기, 동물 털, 먼지, 곰팡이 등이 원인이 되어서 발작적인 재채기가 나오고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비후성 비염은 코 점막이 비대해져 코가 자주 막히는 것을 말하고 위축성 비염은 반대로 코 점막의 기능이 위축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콧물, 건조감, 코피 등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성 전비염은 위축성 비염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코 내부가 건조하여 가렵고 코피, 코딱지가 많이 생기는 비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콧물, 재채기, 코막힘 대표적인 3대 증상이고요. 기타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나 물혹, 눈이나 코의 가려움증, 두통, 후각 감퇴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초기 감기와 비염의 증상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으로 유사한데요. 감기는 그 외에도 목이 아프거나 발열, 두통, 신체통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서 비염은 전신 증상은 없는 것이 차이점이죠. 스스로 비염에 걸렸는지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앞서 말한 3대 증상이 나타난다면 비염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콧물이 주르르 흐른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거나 기침을 연속적으로 하거나 공기가 탁한 곳에 가면 재채기가 심해진다면 비염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눈 주위나 얼굴, 목 등이 자주 가렵거나 눈 밑이 검푸르게 그늘져 있다면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비염을 방치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비염이 치료되지 못하고 오래되면 염증이 깊은 코나 귀, 눈으로 가서 축농증, 중이염, 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고 천식이나 중증 폐질환처럼 더 심한 호흡기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막힘이 오래되어 코로 숨쉬기가 불편해서 입으로 자주 숨을 쉬게 되면 목이 아파지거나 두통, 두중감이 생기게 되며 얼굴형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냄새를 잘 못 맡게 되거나 물혹이 생길 수 있고 학생들의 경우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냄새를 못 맡는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원인은 상기도 감염에 의해 후각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화학약물 반응, 알레르기 증상, 침이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학적 장애, 뇌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빨리 회복되지만은 만성의 경우 후각 상피세포가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조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염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아이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수면은 키 성장에 매우 중요한데요. 비염으로 인해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면 숙면에 방해를 받아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키 성장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코막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아무래도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치 못해 머리가 무거워지고 집중력이 저하되어 학업 성취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염이 코골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코를 고는 사람의 대부분이 비강에서 시작되어 인후두까지 이어지는 상기도의 공간이 좁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염이 심해서 코가 막힌다면 당연히 공간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코를 골 수가 있습니다. 비염도 유전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양쪽 부모 중 한 명이 비염일 경우 약 50%에서 양쪽 부모가 모두 비염일 경우 약 75%에서 자식에게 비염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적인 요소가 폐, 기관지, 코 등 전체적인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비염이 유전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적보다는 잘못된 환경적 요소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염의 원인과 주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집에서도 비염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비염 자가진단법을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비염에 좋은 혈자리 지압법 등 비염 환자들이 집에서도 자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강한의원 대구점 임승엽 원장이었습니다. 비염 탈출, 안녕!